지금 정치인들은 죄다 지역구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되어서 다시 국회로 들어가는 게 가장 큰 꿈이겠죠. 정치인뿐만 아니라 요즘 평론가들 중에도 안 보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 전부 선거에 내려가 있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동안 여의도에 브로커로서 언론에 나와서 열심히 특정 평론을 하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치판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평론하고 그럽니다. 자, 지금 국회가 할 일을 하지 않고요. 야당은 두 개로 갈라져 가지고 어느 당에 가느냐 신경 쓰고 앉았고 선명 경쟁이라고 앉았고, 여당은 선거에 이렇게 몰두되면서 지금 일몰법이라고 시한을 정해서 사라지게 된 법들이 시한이 되면 없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그 법에 대해서 연장을 하든지 아예 그냥 영구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서민들 그 대부업체와 관련되는 이 금리 제한이 이게 또 일몰법인데요. 지금 34.9%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걸 갖다 12월 31일이 되면 이 대부업체의 금리 제한에 관한 부분이 관련 법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대부업체가 50% 100%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 살인적인 그 고금리로 예를 들어서 이자를 받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당장 올리지는 않겠지만 대부업체라는 것은 그야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수전노인데, 이 사람들이 서민들에게 대한 대부에서 이 고금리를 갖다가 다시 복귀할 것은 확실합니다. 이 부분에 관련되는 대부업법이 일몰이 되어가도 지금 다시 만들려고 하고 있지도 않고요. 한국에 지금 제일 심각한 것이 뭔가 하면 기업 구조조정입니다. 벌써 이자도 못 내는 회사가 8만 개가 넘는답니다. 이거 좀비 기업이라고 하죠. 조선, 철강, 해운, 건설 전 업종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이게 내년 총선 때문에 또 가로막혀 있습니다. 자, 이 구조조정과 관련되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줄여서 기촉법이라는데, 이 법도 연내 처리가 지금 무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몰됩니다. 기존에 있는 법이 12월 30일이 되면 또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일몰법을 만드는지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법을 만들 때 한 번에 영구하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개정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시한제로 해가지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니까 그러겠죠. 그러면 일몰법을 만들면 일몰법을 만들 만큼 부지런해서 일몰이 되면 다시 해가 뜨도록 법을 다시 제깍제깍 만들어서 통과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 지금 일몰이 되어버리면 워크아웃 추진이 불가능해져서 기업들은 자율협약이나 법정관리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데, 그 채권단 자율협약은 채권은행의 100%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을 거고, 법정관리로 가면 신규 자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워크아웃을 하면서 이 지원을 받아가면서 워크아웃을 하면서 거품을 빼고 줄일 거는 줄이면서 다시 회생시키는 절차가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노사정 협약을 이렇게 발표한 지가 100일이 더 지났습니다. 그때 얼렁뚱땅 합의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합의를 발표하더니만 지금 노동관계법을 개정해서 그 협약이 실질적인 현장에서 유효하도록 하는 데는 지금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야당은 올해 안에는 물 건너갔다고 이미 공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노동개혁은 물 건너갑니다. 저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관련되는 모든 법들의 안이 100% 옳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다소 이 노동자에게 불리한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세계적인 경제 환경은 어떤 형태로든지 노동개혁이 되지 않고는 한국의 지금 한국노총, 민노총 소속되는 한 6% 정도의 노동자들의 희생과 양보 없이는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90%가 넘습니다. 그 다음 비정규직, 공식적으로 750만에 가까운 비정규직, 그러니까 대다수의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될 수 없는 그런 시점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분들. 그렇다면 노동자들은 스스로 양보를 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이 부분이 마치 직장이 임의로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부분에 있어서
그 저성과자라고 이렇게 판정하는 기준을 뭘로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나 다시 또 재심을 노동위원회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 또 악의적으로 기업이 해고했을 때는 굉장히 강한 징벌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면 그런 안들을 내어가지고 빨리빨리 통과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기종노조 민노총에 덜미가 잡혀서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한국노총도 태업 중입니다. 자, 그러면 정치인들은 이걸 전부 의식하면서 이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지금 야당, 그러니까 그때 열린우리당이었죠. 그 다음에 당시에 노무현 정부가 협의해서 낸 비정규직 보호법을 입맛대로 그때 국회 노동환경위원회에서 만들어가지고 엉터리법을 통과시켰는데, 그때 그 노동환경위원회에 있던 의원들 대부분이 지금 낙선해서 국회에서 사라졌습니다. 자, 지금 노동관계 5법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여야당 국회가 이 문제를 통과시키기 싫다면 총선 전에 국민 앞에 통과 못 시키겠다고 그 이유를 대면서 공개적으로 당 대표의 입장으로 발표를 하십시오. 국회의장도 발표하고요, 여야당의 당 대표들도 왜 통과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발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의 심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옳은 거 아닙니까? 지금 죽도 밥도 뭐가 문제인지도 다 뒤섞여 버려가지고 그냥 미루면서 적당히 총선 전에 안 하고 넘어가면서 노동계에 제야 진보라는 사람들의 표를 받으려고 대한민국 이름이 잘못된 겁니다. 수구가 진보라는 이름을 팔고 있습니다. 반개혁이 개혁이라는 이름을 팔고 있습니다. 자, 이 월급은 받고 지금 월급 국민회로부터 세비라는 월급을 받으면서 활동은 지역구 가서 다시 4년 월급 더 받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의 현실입니다. 참고로 기초법 개정안이 지연되면서 지금 발생할 문제는요, 금융감독원이 오늘 발표할 여신규모 500억 이상의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이 지금 불똥이 튀었다는 겁니다. 즉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500억 이상 받은 지금 구조조정으로, 즉 워크아웃으로 들어가야 될 기업들을 오늘 발표한답니다. 그래서 금감원은 대상 기업들이 이 기초법 적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올해 안에 구조조정, 즉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 오늘 발표하고 그럼 30일, 31일 이틀 안에 해야 되는데, 자, 그 기업들이 수십 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들한테 돈을 빌려준 채권 은행들은 이틀 만에 순식간에 번개물에 콩고아 먹듯이 워크아웃 문제를 지금 기초법에 있는 워크아웃 내용에 따라서 신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가 지나버리면 워크아웃에 관련되는 내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좀 법정 관리를 신청하든지 그냥 채권단에 맡기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발표하고, 이것도 금감원이 왜 오늘 발표하는지도 좀 기가 찹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하고 내일 이 하루 반나절 만에 채권은행들은 워크아웃 절차에 관한 모든 문제를 갖다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통 빚이 500억 이상 있는 기업이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부실 대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의 운명을 워크아웃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워크아웃을 어떻게 할지를 하루 반만에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렇게 결정을 하다가 보면 은행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아니, 잘못했다가 이마한테 불려준 돈 다 떼겠다. 그래서 워크아웃보다는 법정 관리로 넘기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살릴 수 있는 기업도 문을 닫을 가능성도 크다는 겁니다. 자, 지금으로 보면 이 기초법으로는 채권자의 75%만 동의해도 자금 지원이나 채무 탕감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기초법이 사라지면 채권자 전원 100%가 동의해야 되는데 이거는 불가능하기가 거의 쉽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이루는데 시간도 걸리고요. 자, 이런 현실입니다. 자, 국회의원들이 태업을 하는 부분에 대한 대가가요, 대한민국의 기업과 그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이 삶을 좌우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